자, 취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란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인 거고요. 효과는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는 거죠.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무효와 반대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죠.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데, 현존 이익을 판단할 때는 우리 판례는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같은 정상적인 것으로 쓰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취소권자죠. 우리가 취소권자를 정리한다는 말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가 있고요.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를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권자가 두 번째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다 취소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데,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가 있죠. 근데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 후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는 원인이 종료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인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여전히 추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법정 추인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 묵시적 추인을 말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한 가지죠.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해야지 법정 추인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제척기간인데 두 가지죠. 첫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10년이죠. 10년이고 추인이 가능한 날, 원인이 종료된 날, 추인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이 중요하니까 10년, 10년, 3년, 3년 외우지 마시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끝이 20번이죠. 취소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죠.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철회와 구별된다. X. 취소란 유효한 것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3번 우리가 뒤에서 해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있을 뿐이고요. 약정 해제나 약정 취소나 취소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4번도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신 1번, 21번. 다음 중 취소의 행사 방법이 다른 것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죠?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죠. 22번입니다.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 자 3번이죠. 대리는 취소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의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으므로 3번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는 취소권이 없죠. 23번입니다. 옳은 거죠.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법률 행위 시부터 10년입니다. X네요.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발행한다. X가 되고요. 4번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5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럼 뭐가 됐죠? 원인이 종료가 됐죠. 취소권자 이행의 청구. 누가 이행을 청구했나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4번이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명은 이상하지만 맞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죠. 답은 1번이고 2번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고요. 3번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취소권만을 승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추인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이지 취소가 아니므로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5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들인 추인했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 본인도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갑에 임이 되는 을은 병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정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고 정은 무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을이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정과 무가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인데 일단 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은 취소권이 없죠. 왜냐하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취소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죠. 따라서 현재 권리자인 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법률 상대방인 정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죠. 1번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추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죠. 아까 말씀드렸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멀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취소는 단속행위고요.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취소하고자 할 때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고요. 3번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되고 4번 제한능력자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5번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소비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제한능력자 측에서 입증하면 되고요.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27번이죠.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자, 차고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추인할 수 있는 자도 같다. 이거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추인권자 누구죠? 취소권자죠. 2번.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별거 아닌데 항상 민법은요. 그러니까 지나치시면 안 되고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추인할 수 있죠? 취소권자가. 그죠? 이런 건 어떨까요?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고요. 병이 이런 갑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쓴 보증인이에요. 근데 이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 요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제한 능력을 이뤄 취소할 수 있겠죠? 이때 보증인이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죠? 지금 열심히 했지만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나 추인하는 거 아닙니다. 보증인은 취소권자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가 있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무권 대리인이 달리 추인과는 달리 추인의 소급표가 문제되지 않는다. 맞나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은 아이고 잘못 썼구나. 그죠? 말씀이 안 해서 이게 유동적 유효죠. 그죠? 무권 대리인은 뭐죠? 유동적 무효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뭐죠? 유동적 유효니까 소급표는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추인의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다만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법정대리인이 원인이 종료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구, 담보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죠.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죠.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정 추인은 일종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번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X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이자를 붙이는 것은요. 해자만 그렇습니다. 취소는 그런 거 없고요. 3번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매수는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권리는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취소라고 부당이득 반환하는 이유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니까 동시이행 관계고요.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이더라도 그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뭘 하죠? 보호를 하죠. 그죠? 따라서 별 제한이 없다면 취소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겠죠.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여한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매매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누구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소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2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점이죠. 2번 취소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3번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4번 추인했어요. 이런 얘기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종 유효인데 만약에 추인을 했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유동종 유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겠습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겠죠. 따라서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뭐죠? 확정되고 확정적 유효가 되고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답은 5번이죠. 30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일부 취소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2번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에는 추인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된다. X죠. 법정 추인이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해야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의한 X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3번 추인을 했더라도 이의를 유보하면 추인이 아니고요. 4번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요. 5번 제한 능력자는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되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으니까 단도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1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대리 권한을 사칭한 법률행위일지라도 본인 일을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3번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 이거는 뭐죠? 현명 안 했으니까 무권대리는 아니거든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인 소유물의 매매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무권대리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내지 않습니다. 그죠? 2번이 답인데 2번은 기억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참 신기하게도 기억하지 말라면 자꾸 기억이 나죠. 그죠? 3번 민법 제139조는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신분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맞나요? 이건 또 시험범위도 아닌데 이런 얘기죠. 혼인을 결혼하기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남자가 몰래 혼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그죠? 그 양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거는 뭐죠? 무효인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혼인식을 일단 해놓고 잘 꼬셔가지고 잘 살면서 진짜 결혼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뭐죠? 부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신분행위를 추인하는 경우는 소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라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요때 뭐죠? 허위로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을 강제 추행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여자분이 어떻게 해요? 이런 나쁜 놈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앞으로 잘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진지하게 혼인하기로 뭐죠? 합의를 했어요. 추인했어요. 그러면 요때부터 부부인 것이 아니라 뭐죠? 과거로 소급해서 뭐죠? 부부가 되기 때문에 요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일단 취소된 이상 그 외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할 수 없으나 무효인 법률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명한 정승화 씨 사건이에요. 그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가요. 합수부에 끌려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김재규 씨의 배우다 어쩌다 막 이랬는데 어떤 각서를 쓰게 되냐면은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한다, 증여한다는
각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자택으로 와가지고 이제 기자를 만나서 뭐라느냐 하면 합수부에 끌려가서 고문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강박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나는 이것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합수부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진짜 취소한 거 맞느냐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또 끌려들을까 무서워가지고 추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취소가 됐으면 이미 이 법률에 뭐가 된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추인이 강박이 종료된 후에 했어야 의미가 있고요. 강박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 이루어진 추인이기 때문에 추인이 무효고 따라서 국가는 이분한테 재산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례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외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하나 법정 추인은 일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3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에 담보 물권, 임차권 등 제한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추인이 가능하고 이는 법정 추인도 동일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통솔과 판례는 법정 추인의 경우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취소권의 존재는 알아야 한다고 한다. X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4번 미성년자가 상년자가 된 후 그럼 뭐가 됐죠? 원인이 종료가 됐고요. 상대방이 이행을 수령하는 것도 취소권의 폭이 법정 추인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5번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게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 행사 기간이 경과한데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제척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겠죠. 33번입니다. 다음 사례 중 민법 제145조의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번 이행하는 것은 법정 추인입니다. 다만 언제 해야 되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 이행을 해야 법정 추인이니까 미성년자인 갑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죠. 2번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니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청구를 받은 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3번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이런 얘기죠. 중도금을 수령했다. 이행을 받는 것은 뭐예요? 추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를 유보하면 그때는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죠. 이런 취지입니다. 네가 하도 지랄거려서 내가 받긴 받지만 나 이거 추인한 건 아니야? 라고 이의를 유보한다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라는 말은 이의를 유보한 거니까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닌 거예요.
4번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그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 사의 정은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취소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주인이 아니고 답은 4번만이 주인이네요. 넘기셔가지고 34번이죠. 다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 추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고요. 3번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 되고요. 4번 강제 집행 당하는 것도 법정 추인입니다.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정 추인이 아니죠. 35번입니다.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들을 모르게 갑소유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어요. 일단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행을 수령하는 것이 추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 당시 몇 살이에요? 17살. 이행을 받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된 후에 받아야 추인이니까 즉시 매매등을 지급받았다. 이건 추인이 아니고요. 위 매매 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일단 4년이 지났는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은 아직 안 됐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안 지났죠. 우리 지금 몇 살이 되면 성년자가 되죠? 19살이 되면. 그러면 17살이었으니까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몇 년이죠? 2년밖에 안 됐죠.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인 갑은 성년자가 됐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법정들인 을은 더 이상 취소권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들인 을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추인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17살짜리가 4년이 지났다면 명백히 뭐죠? 성년자고요. 따라서 법정들의 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된 상태니까 법정들의 을은 취소할 수도 없고 추인할 수도 있고 오로지 누구만요? 갑만이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6장 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일찍 시켜요. 그죠? 쉬었다가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